예, 그럼 시장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종목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송파지점의 최성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시장이 워낙 이래가지고. 아마도 올해 지금 상반기 지금 이제 끝나고 하반기 들어서는데 네.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예. 7월달 사실 기대감이 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 좀 지나고 나면 서머랠리도 좀 나오지 않을까 네. 또 이런 기대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썸머랠리 기대감은 있는데 수급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진짜 어쨌거나 사줘야 이게 빨간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전망 어떻게 하세요? 기관도 좀 전략을 바꾼 것 같기도 하고 외국인도 여전히 되게 소극적으로 시장 임하고 있잖아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이게 자꾸 펀드 수익률이 안 좋게 되면 네. 환매가 거꾸로 나오게 되고 예. 약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 주체가 사실은 지금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적도 올해 그 기준으로 지금 순이익이 150조 원까지 나왔었다가 지금 100조 원대까지 내려갔거든요. 실적 예.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도 약간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진행 단계고 또 경기 침체 우려 여러 가지가 좀 있고 하지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100선이면 PER 한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10배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 현재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2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150원으로 하락했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포지션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20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2100선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게 환율 상황도 녹록치 않아서 포지션 변화가 진짜로 일어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러면 양 시장에 대한 밴드 예상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업종별로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세 가지 불행인 것 같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시는 분 있을 것 같고 불 속에서 지금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똑같은데 또 불 나겠어? 라면서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접근해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소수지만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코롱 이후로 네. 인보사 이후로 HLB 등등해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나오고 이제 한미가 또 어제 나왔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 제약사 이 신약 개발에 대한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에 좋은 똘똘한 그런 신약 후보 물질을 라이센스 인을 해서 네. 글로벌 경쟁사들하고 이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경쟁사에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뺏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이렇게 라이센스 인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거고요. 네. 기술 수출을 하는 거고 또 반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아웃을 함으로써 임상의 2상, 3상을 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을 약간 줄이면서 또 그런 R&D 자금도 확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진행이나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제약사나 국내 어떤 기술 수출한 제약사 서로 이제 이득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처럼 그런 단계별로 약간은 진행하다가 드랍이 되기도 하고 반환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아니면 좀 약효가 안 좋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부터는 글로벌 제약사들,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을 개발하면서 그런 단계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는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고요. 하지만 부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향후 10년 안에는 상당히 글로벌 FDA에서 허가를 받고 글로벌 신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하시기보다는 회사의 가치를 조금 더 좀 꼼꼼히 계속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글쎄요. 오늘 한미약품도 그렇고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설사 매도 사인이 나오더라도 못 팔거든요. 갖고 계신 보유자들에게 투자 전략이나 조언 한마디만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과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사실은 1년, 2년을 보고 투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두 달 보고 계신 분도 예.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정말
뭐 심전을 내가 투자하겠다, 이 회사를 보고 투자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워낙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오히려 바닥을 만드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새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구간이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면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부분 역시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도 있고 무디스에서도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신용도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뭐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영향은 안 받을 거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내일 삼성전자 실적도 네. 한마디 평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반도체주가 일본의 어떤 그 수출 규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무디스에서 한국 기업의 신용도 부정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글로벌 DRAM 시장에서 IMS가 7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비 주체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그런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의 공급 업체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오히려 이번에 이슈로 최근에 보면 재미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후성 등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생기고 있고 당장 이 국산화가 그 어떤 품질 면에서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 부분도 한 기업들만의 일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씩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업과 정부가 이제 같이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모멘텀들이라면 방금 얘기해 주셨던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후성 같은 뭐 소재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투자 매력도가 충분히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단기간에 뭐 20%, 30%가 올라가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동진세미캠이나 제가 보기에는 뭐 관련해서 ENF 테크놀로지나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지금 주가에서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는 회사 같습니다. 단지 이제 사는 사람 어떤 매수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급등에 따르는 점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OLED도 약간 네.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은 게 대규모 투자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약간 타이밍이 좀 늦춰지는 것 같기도 한데 하반기 들어서는 그래도 나온다 얘기를 많이 해요. 정부에서도 푸시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OLED 관련한 산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약바이오 쪽만 지금 힘들지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뭐 OLED 쪽은 상당히 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OLED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아까 일본의 그런 수출 규제 관련해서 소재 또 국산화 요구가 계속 커질 걸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에서도 OLED 투자에 대한 부분들 하반기 이야기가 예.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삼성 역시 대형 OLED 투자에 대한 부분들 결국엔 관련해서 최근에 야스, 뭐 SFA, AP 시스템, 원익, IPS 이런 어떻게 보면 OLED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들이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잘 보시면 제가 한 3개월 전에 출연했을 때 5G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 당시 5G도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고 이 많이 올랐는데 사야 되느냐에 대한 그때 고민을 했던 게 그때 이제 질문이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구간, 결국에 주가는 실적하고 비례하다고 보시면 지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회사들, 지금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2분기 실적 말씀하셨지만 2분기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5G도 그렇고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질 수 있는 회사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 토대로 OLED 중에서 좀 탑픽이 될 만한 종목 하나 주고 가시죠.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OLED 관련해서 야스도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최근에 보면 주가 흐름이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 실적 부분을 보면 2분기가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약 매출은 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3분기가 중요합니다. 2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3분기가 중국 광저우 신규 라인이 가동되면서 신규 또 성수기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올해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약 3,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460억 정도 전년비해서 크게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갤럭시 노트 10에 동사의 그 스마트 플렉스 제품이 또 채택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제 올해 OLED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53% 크게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이익도 크게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면은 예.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네. 하나의 좀 잘 보셔야 될 하반기에 보셔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을 토대로 이녹스 첨단 소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송파지점의 최성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